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보객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30회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회 31회 문제가 대체로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최근 2년간 이런 사례 중심이 나오면 좀 어렵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2019년 6월 3일날 10시에 확정일자 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다. 확정일자하고 주민등록 같은 날이네요.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 16시 4시에 다른 채권자 정은 다음날 4시에 건여당 설정 등기를 마쳤다. 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1번 정이 건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을 경매로 매각된 경우 주택이 어른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했는데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이잖아요. 지금 확정일자하고 주민등록하고 그 다음에 건저당 설정 등기 같은 날입니다. 건저당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는데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을 같은 날 마쳤다면 주민등록은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니까 비록 확정일자를 하루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면제 효력은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따라서 1번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2번 병 또는 정 누구든 건조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을의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이게 맞죠? 임차권은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후순위 물건이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선순위 담보물권 즉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을은 X주택의 경매 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병과 정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했는데 아니죠. 병이 선순위니까 병이 먼저 다 받고 정보다만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정은 그 다음날 4시에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을이 우선면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했는데 먼저 인도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먼저 인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인도하여야 한다 X입니다. 즉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해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X주택의 을이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면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경매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당연 배당권자로서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저당권, 건저당, 등기된 임차권 이런 거는 당연 배당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 안 해도 되고요.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확정 판결문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설은 이거 길어서 다 나오지가 않는데요. 해설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도 자료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했는데 자,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네요.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근공도시 빈산주택이라고 했죠. 우리 암기 프린트 12번에 보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건축법이 아니고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영미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또 그 공급계약을 통해서 공급받은 지위를 매매하는 매매계약,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은 아니고 다만 임대차 계약의 경우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는 해야 되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게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런 것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전자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전자계약, 부동산 거래 전자거래 시스템, 이 전자계약에 대해서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1번 시도지사가 아니라 이 정보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렸고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했는데 은행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법령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 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시스템에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전자계약서 작성하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안 해도 되고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아도 되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안 해도 되고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시스템상 해제를 하면 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5년 동안 보존할 필요 없고 종이 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자계약은 매매, 임대차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상가, 토지 모두 다 전자계약 가능하고요. 전자계약은 중개계약만 중개계약,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만 전자계약이 가능하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4번이 정답이네요.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즉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고 임대차 신고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도 없고 해제 신고서 따로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확인설명서 종이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고 했죠. 거래계약서도 마찬가지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 계약서나 종이 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